아니 저는 근데 좀 이야기가 조금 좀 번외로 좀 삼천포로 빨 수 있지만 그 전문가의 지위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그 안에 그 내부에서 전문가 스스로가 망가뜨린 본인 스스로의 지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면이 소위 그럴까요? 예. 소위 존문가죠. 어떤 그 측면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이런 해주시면 부분이 좋겠는데요. 있어요. 그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었던 사례들. 예를 들어 특히나 이제 방송에서 많았죠. 이 사람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학력도 허위 학력이었고 방송에서는 최고 1등 뭐 성공한 뭐 이렇게 자꾸 했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거의 껍데기 같은 그런 어떤 커리어 경력인 부분 사람도 굉장히 음,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우리가 벌써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례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랄까 진정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견이죠. 훌륭한 의견이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자세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뉴스를 볼 때도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뭐 뉴스를 사회 현상이 대기하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끝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군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린 그 전문가가 누군지를 안 밝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어떤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진정한 전문가인지도 모르는 건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것도 또 뉴스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좀 먼 얘기지만 그렇게만 붙여줌으로써 그거를 이렇게 우리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좀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걸 넘어서 단지 그런 전문가들이 자초했다는 그런 것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에서도 굉장히 이런저런 말이 많았잖아요. 또 뭐 가짜 뉴스니 뭐니 그런 그렇죠. 논쟁이 많았는데 좀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스를 보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능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영역을 좀 넘어서 아예 전문적인 것 자체에 대한 완전한 반감 혹은 음, 적대심 그렇죠. 그걸 네. 반지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합리적인 어떤 예. 사고에 의한 팩트 뭐 어떤 그 결론 같은 거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렇죠. 있는데 그런 그거조차를 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네. 동의합니다. 좀 이게 뉴스나 저희가 아까 바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뉴스나 기사의 마지막에 전문가 멘트를 꼭 넣죠. 그렇죠. 근데 이게 꼭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이게 뭐 정답도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라고 정보를 던져주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거를 듣고 이제 자기가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을 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쵸. 이제 좀 능동적으로, 아, 네, 맞아. 뭐,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에이, 저건 전문가지만 저건 아니야. 그건 좀 네, 아닌 것 같아. 이제, 물론 이게, 네, 아까 말한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좀 뭐, 사회 현상이나 이런 분석이면 그렇게 의견이 갈릴 수가 있겠는데, 네.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지식의 정보나 이런 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가들의 말을 쉽게 말해서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 흔히 말하는 민주시민 사회에서 이게 있느냐? 네, 이게 좀 하이 레벨에 이게 레벨에 뭐 사고가 가능한 사회인가? 저는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코로나 때 뭐 초창기 때 생 양파를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코로나가 감염이 어. 방해된 이런 말을 실제로 군대에서 어떤 소대장인가 이런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이고 그런 거죠. 마늘 목걸이를 하고 비행기 탔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 일반 의학 전문가들은 믿지 않고 내가 이긴 전문가라고 다른 사람만 전문가를 믿는 거죠. 뭐 민간이라든지. 네, 근데 좀 그런 거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양상인 것 같아요. 이런 약간 문해력, 그러니까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뭐 말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그런 기생충 영화를 분석해내는 거 처연한 뭐 개그 무화 이걸 나는 인정하지 않아. 난 여기에 반대해.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 왜 그렇죠. 다 쓰는 단어를 가지고 비판을 하냐는 거죠. 저는. 아까 뭐 음, 바라가 그런 식으로 뭐 괄호 안에 든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뭐 그런 네.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뭐 잠깐만 이게 저 아까 이야기를 놓쳐서 이거 또 이야기를 못 할까 봐 그러는데 이거 잠깐만 얘기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줄 평을 이해는 하지만 현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본인이 좀 즐기고 있는지 않은가라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고발님 이어서 해주세요. 네. 뭐 거기 덧붙이자면
뭐 문학 평론가들도 그렇고 뭐 영화 평론가들도 그렇고 소위 평론가라는 사람들 먹물기가 묻어나는 글을 쓰는 건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음, 근데 반대쪽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동진이 쓰는 영화 평이 수백 개입니다. 그렇죠. 1년에만 네. 1년에만 수백 개예요. 그거를 그냥 한 줄 평을 표현하려면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르게 혹은 뭐 구분되게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뭐 왜 그렇게 쉽게 쓰지 않느냐? 뭐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로 그 수백 편의 영화를 쓰면서 그걸 각자의 언어로 그냥 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런 식으로 딱 구분되게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어쨌든 좀 만졌던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뭐 너무 젠체하고 왜 이렇게 먹물 들어간 글을 쓰느냐라고 비판하는 건 조금 온당치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 한줄평이었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이 한 줄 평이 지금 우리의 거의 본래 어떤 주제처럼 지금 자꾸 나오는데 그 다시 우리 본래 좀 주제로 돌아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해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원인을 좀 문쟁님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어떻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하나 있는데 한번 듣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이런 문해력 논란의 원인이요. 그런 문해력에 문제가 생기는. 근데 저는 아까 어, 말씀 어, 약간 어, 어, 어.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영상에 아까 나왔던 이야기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 매체의 사람들이 너무 이제 특화되어 있고 영상을 어, 어, 어. 통해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머리에 입력하는 게 이제 그냥 너무 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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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나열된 정보가 들어온 거죠. 음, 몰랐던 단어.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찾아보고 뭐 그럴 텐데 이제는 그런 수동적인 거에서 능동적으로 그런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나는 안 할 거야. 왜 음, 나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내가 왜 나서서 해야 돼? 음, 음. 저는 이제 그게 좀 이전과 아니면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게 원인이다. 저는 제가 질문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태도, 나는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고 어려운 말 듣기도 싫어, 이해를 시켜줘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러한 태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던집니다. 요새 아주 좀 뜨거운 감자 같은 부분인데 어떤 꼰대에 대한 혐오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어떻게 뭐 바쁜 현장이 있습니다. 바쁜 현장이 있는데 나이 50대쯤 돼 보이는 어떤 어른이 딱 그 등장해서 분주한 사람을 딱 보고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아주 공사가 아주 다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딱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딱 느껴오는 그 스멜이 냄새가 이 사람 되게 굉장히 꼰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지 않나요? 거기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사람 뭔가 꼰대스러울 것 같다. 얘기하기가 싫다. 그런 마인드가 좀 생겨서 그러니까 이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사실 꼰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꼰대의 기운이 느껴지는 말투를이나 어떤 단어들을 쓰는 것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그게 그냥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꼰대에 대한 거부감이 또 어려운 말을 쓰는 꼰대들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뭐 영화 평을 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 뭐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양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또 양태란 말 또 쓰면 어떡해요? 제가 약간 꼰대인가 봐요 제가. 네. 제가 달빛에서 오늘 그런 어려운 먹물이네. 단어 하나하나 다 제가 근데 태클을 걸 뭐 생각인데. 꼰대신가 보네. 예, 아니 예. 근데 그러면 이게 SNS에서 돌아다니는 흔히 말하는 짤인데 그 뭐 일례로 제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아까 금일 이 네. 대화 형식으로 어떤 이미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어디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디 취준생이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뭐 금요일 5시까지 회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날 5시까지 갔다는 거예요. 금일을 금요일로 알고. 근데 금일이 지나서 금요일날 갔으니 당연히 회사에서는 얘가 들어올 생각이 없나 보다, 입사할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취소시켰겠죠? 음, 그랬더니 이제 왜 금일이란 말을 써서 나를 헷갈리게 해서 내가 취업을 못하게 하느냐, 왜 굳이 어려운 말을 써서 막 이렇게 뭐 좀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봤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 탓해야 되는 거냐? 어려운 말을 쓴 회사가 문제인 거냐? 금일을 금요일로 잘 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냐? 이거 일단 어떻게? 그러면 저는 당연히 회사보다는 금일을 금요일로 안 사람이 문제인 것 같다. 그냥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무지함을 탓해야죠, 기본적으로. 예,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쉬운 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사실 그 기존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고, 그죠? 그리고 단어들이 이러한 저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야 사실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거고. 저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어려운 말을 다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표현들과 단어들이 있다는 거를 배우는 것이 결국에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히 많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어, 한국 어차피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국어 그 학계 쪽에서도 최대한 그거를 한글 순수 우리말로 풀어서 그런 식으로 쓰자는 그 움직임이나 그런 목소리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또 국문학을 또 6년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그런, 그런데 어, 어쨌든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뭐 금일이니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뭐 그런 구직자의 태도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뭐 물론 사절이 있는 말이죠. 뭐 금일, 이길, 차일 뭐 다 있는 말입니다. 명일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뭐 언제까지 오라는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내일 언제까지 오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절이 있다고 해서 뭐 더 그렇게 뭐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뭐 금요일 언제까지 오세요 뭐 며칠 몇 월 며칠까지 오세요라고 쓸 수 있는 거를 굳이 그런 한자를 쓸 필요는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어려운 말 쓰고 하는 거에 떠나 뭐 왜 그런 걸 문제 삼는 그 사람의 태도를 떠나서 그거는 저도 좀 그 남용이 좋진 않다 그런 뜻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이런 맞아요. 그 한자를 쓸 것 한자를 없이 남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야말로 악은학적인 취향으로 그 먹물티를 내는 겁니다. 예. 뭐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겨야 되는데. 그래요. 예. 그냥 하는 얘기인데 부담, 어, 또 부담까지 해주면. 어, 그 웃어봅시다. 뭐 웃어봅시다. 저희 집안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은 어떤 글을 쓸 때 조사나 그런 걸 빼고 전부 다 한자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성세대라는 그런 말이 있을 때 한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한자로 쓰십니다. 아, 그러니까 조사 빼고는 모든 걸 다 그냥 한글로 쓸 수 있는 단어조차도 한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그 공사가 다망하십니다.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고, 음, 솔직히 그건 좀, 뭐, 개인적인 집안 어르신이라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거야말로 정말로 자기의 어떤 지식을 과시하고 네, 먹물티를 내려는 거거든요. 그건 가독성 측면에서 좋지 않아요. 한자, 뭐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글로 쓰지는 게 아니고 한자를 어쨌든 읽어야 되는 그건 가독성 측면에서 좋지 않거든요, 결코. 그렇죠. 전달하는 그런 효율성도 좋지 않은데 그걸 그렇게 쓰는 건 말 그대로 남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용이죠. 네. 마찬가지로 뭐 이길이니 뭐 그런 표현은 있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거를 뭐 썼다고 뭐 비난할 수 있을 수는 없지만은 더 쉬운 말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직자의 그런 항변도 어느 정도는 뭐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하나만 덧붙이면은 저는 웃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재미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재미없기만 해봐. 경험이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기한을 작성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한을 좀 쉬운 말로 쓸 수가 있나? 기한? 기한 사람들이 기한 84밖에 생각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이 보고서는 아닌데 어떤 뭐 제안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이거를 써서 결제를 받아야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회사 내에서.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제가 이제 자산 업무를 맡았는데 자산이라 하면은 이제 회사의 기물들 어떤 물건들 그런 게 다 자산이죠. 이런 거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불필요한 자산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 이제 관리가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야겠다. 간결화 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기한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좀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쓰지 않는 물건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회사 이 관리 저 임원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한서였기 때문에 자산을 또 되게 아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윗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표현을 나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먹물티나 좀 표현을 해보자 해서 제가 쓰지 않는 자산이라고 이렇게 불용 자산이라고 가로로 이제 한자로 또 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용 자산들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가 더 수월해지고 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되게 또 이 자산이란 민감한 부분인데 그 결제가 되게 수월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뭐 관리가 어려움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불용자산. 그렇죠. 그래. 그래 기한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데 저도 그런 거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남용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비판의 소지가 조금은 있다. 개인적으로 아까 그 같은 맥락에서 그 네네. 후벨님이 말한 것 같은 맥락에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문정님은 좀 이런 뭐 좀 덧붙일 얘기나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갑자기 그런 불용 얘기를 하니까 좀 네. 기한을 한다든지 보고서에 뭐 진짜 약간 효율성 측면에서 한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나. 그 있죠, 부분도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자어가 네, 네. 주는 간결성과 그쵸. 직관적으로. 이제 예. 정확한 그러니까요. 표현,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자어가 주는 정확한 표현이나 그 어,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거에 대해 그런 거, 근데 그리고 그런 건 사용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우리 왜냐면은 이 음, 사회에서 뭐 지금 아까 말했으면 그 바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그 한자어를 좋아하시고. 있어요. 네. 또 그런 분들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저희 세대나 그 아래 세대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공사가 다 망하신 무조건 분들이 있어요. 예, 공사 다망하다, 뭐, 불용, 이런 말 왜 써요?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말을 제대로 하려면 한자를 알아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필요한 한자는 쓰고, 그리고 필요한 한자고, 쉬운 한자나 꼭 알아야 되는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이, 이 사람이 이 말을 쓰면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다들 좀 알고 있는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그런 건 좀 약간 극단적인 거죠. 약간 좀 아니면 좀 그렇게 한자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근데 단어들은 그렇죠. 뭐, 근데 약간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극단적으로 가는 한자어나 어려운 표현은 흔히 말하는 판결문이나 법조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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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문, 근데 너무 어려워요. 예, 이제 그걸 법조계 쪽에서도 이제 이거를 많이 쉬운 말로 순화를 하고 음, 있다. 그리고 또 음, 그거를 나름 어떤 업적이 아니라 뭐 어떤 그런 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도자료 뿌리고 좀 이제 알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 이상 좀 불용, 이런 실생활에서 잘 쓰는 이런 한자어는 좀 서로 아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효율성 측면에서나, 그런 측면에서나,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좀 그럴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네, 저는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법조문 같은 한자만 안 쓰면, 어려운 말만 안 쓰면 저는 괜찮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일단 본인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외로워지는 길, 뭐 아닌 길. 어떻게 뭐 조금 덧붙일 말들이 조금씩 있나요? 제가 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좀 있어요. 음, 그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의 문해력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의 어떤 은어나 줄임말을 모르니 어떤 문해력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인즉, 그건 단순히 그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어떤 부재나 그런 거에 관해서 양쪽의 그 어떤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동조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건 좀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층위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신조어나 그런 줄임말 같은 게 사회의 공식 언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문서에 내년도 예산 계획은 알잘딱깔센 하게 뭐 책정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 예. 왜 안 되죠? 그렇죠. 바로 예, 바로 알잘딱깔센이 뭔지 알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아, 알잘딱깔센이 뭔지 아냐고요. 들어는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쓸 수 있긴 한데,
이런 식의 언어가 말 그대로 그 공식 언어가 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에게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렇게 당신들을 뭐 비난하거나 하는 건 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까 문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 자기 오류를 인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럽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말고 자신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생산적인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반감을 가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님이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또 아니, 덧붙이고 싶다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음,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얘기로 그 가장 원하는 바였죠. 네네. 아니 이제 아, 그 뭐 마무리를 누가 해줄 거야? 막 지금 야, 막 아니 머릿속으로 복잡했는데, 뭐 네. 원인이나 뭐 정답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죠. 현상은 있는데 그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저희들이 오늘 얘기한 이 모든 뭐 사례나 이야기들이 그 여러 가지 원인들 하나하나를 다 그냥 좀 한 번씩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근데 종합을 하면 좀 세대 간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좀 대화가 통하는 그런 쪽으로 좀 사회가 방향이 흘러가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소통이 부재가 될 정도로 뭔가 문해력이 됐던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좀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였고요. 맞아요. 그 해결 방안이 뭐 한자 공부를 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음, 뭐 그건 너무 좀 정책적이고 단편적인 것 같고 좀 정말 뻔한 얘기지만 머리를 맞대봐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 음,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단순히 근데 이게 좀 머리를 맞대보자는 얘기 뻔한 얘기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아니 가재를 잡아보자 했는데 갑자기 시냇가로 계곡으로 딱 뛰어 들어가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회잖아요. 가재를 잡아보자 이랬는데 임시 제목을 만들자 이런 내용인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 네, 그런 거를 좀 해소해 보자 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가제 얘기는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서나 나오는 듯한 얘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 그쵸? 여긴 미술 작품의 제목이 다 똑같네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그런 그러니까 꽁트 같은 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그냥 코미디 꽁트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그걸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네. 있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맞아. 저도 그냥 생각나는 머리에 스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 영상 매체, 뭐 비디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아직도 우리가 글의 힘이라는 거를 좀 글의 힘을 좀 알고 알았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냐면 흔히 뭐 연예인들도 뭔가 잘못을 하고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반성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 자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필로 어떤 하나의 글을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하고 모든 마음을 여기에 오롯이 담아서 그거를 표현하는 건데 그런 행위의 방법이지 우리 자필로 글을 쓴다는 건데 그런 진심을 전달하는 어떤 방법이 그 글이다. 근데 그 글을 잘 쓰려면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단어들이 좀 필요하다. 뭐 한자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진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글의 힘이 분명히 있다. 아직도.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음. 네네. 그러면 문제기 마무리 해줄 수 있는 문장 같은 게 있나요? 마, 마무리요? 한 줄평 같은 아까, 마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한 줄평 같은 마무리. 결국 한 줄평이네. 우리는 결국 한 줄평이야. 한 줄평 거기에 빠졌네, 우리는. 그렇죠. 이게 자꾸 마무리가 없어도 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도 병 같아요. 그죠? 지금 한 줄평을 해주시면 한 줄평을 한번 해주세요. 한 줄평이요. 예. 아, 어려운데. 제가 아까 근데 어려운 모르면 버전이랑 쉬운 버전 두 개 다 해줄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모르면 검색을 해봅시다. 뭐 이런 아, 식으로 네. 그래요, 맞아요. 모르면 화내지 말고 검색을 해봅시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좋습니다. 뭐 네. 공부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음, 모르는 단어가 있구나. 막 물론 아까 코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잘 딱깔센 저도 얼마 전에 예능 보다 알았어요. 음, 음.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아니, 말이구나. 물론 세대가 쓰는 말이 다르면 검색을 해보고 찾아봐서 아 이런 말로 쓰는구나 하고 대화가 통하면 저는 족하다.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